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6월 30일 시장 상황 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나쁘지 않게 일단 끝이 난 거는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일단은 상승으로 일단 마감이 되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은 오늘 0.3% 정도 상승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고,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0.73% 정도 강세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먼저 이제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일단 뭐 돌파는 해냈어요. 그렇죠? 이전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돌파는 일단 해냈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가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흐름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지금 흐름이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어제 이제 언급해 드릴 때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3276포인트, 3275포인트 안 깨지는 게 일단은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할 때는 여기 3316포인트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냥 갇혀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전에 이렇게 저항받았던 부분 위에서 안착을 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이면 그다지 그 부분은 일단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약간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였어요. 외국인들 한 77억 정도 순매도, 기관들도 한 516억 정도 순매도로 매도 자체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일단은 보입니다. 시장이 곧장 붙을 거냐 붙지 않을 거냐에 대한 관망 심리가 조금 심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이 6월 30일이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드디어 어닝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닝 시즌에서 한번 기억을 해 둬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실적이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 그러한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월에서 3월까지,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1, 4분기라고 하고, 4월, 5월, 6월은 2, 4분기라고 얘기를 하죠. 2, 4분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나왔던 실적, 4월, 5월, 6월 달에 나왔던 실적을 이제 발표하는 그 시즌이 일단 왔는 겁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뭘 좀 기억을 해야 되냐 하면, 증권사들의 실적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증권사들이 실적 부분을 일단 실적을 내면은 그 실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적을 맞춰야 되는데 실적을 못 맞추는 종목들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했을 때는 웬만하면 그 실적을 맞춰주는 게 애널리스트로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적 발표하기 전에 갑자기 실적을 높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맞춰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EPS, 요 6월 30일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니까 신세계 푸드 2, 4분기 프리뷰라고 하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원래 EPS를 신세계 푸드를 이제 이쪽 증권사에서는 주당 순이익을 한 935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갑자기 3,752원으로 높였다. 그렇죠? 이 종목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적이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외에도 실적 추정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런 실적 추정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종목을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군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 안에서는 아직도 2차 전지가 되었던,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전기자동차,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AI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적 추정치를 갑자기 바꾸는 종목을 보니까 푸드, 그쵸? 음식료입니다. 그쵸? 음식료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어요. 음식료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죠. 실적 추정치가 막 높아지고 있죠. 삼성전기는 뭐 그다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12,039원 정도 예상을 했다가 12,531원까지 DB금융투자에서 예상을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은행, 그쵸? 최대 실적, 갑자기 은행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고,
보니까 시장 안에서 지금 보니까 이거는 포스코죠. 포스코, 철강, 뭐 지금 보니까 시장 안에서 이전에 얘기했던 그런 뭐 간다라고 했던 종목들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막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냐 하면은 7월 달부터의 시장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뭐 그렇게 성장성이 있겠어? 라고 했던 종목군들이 갑자기 시장을 주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약간 이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생각보다 다른 쪽이 원래 시장에서 생각했던 쪽 말고 다른 쪽이 실적이 좋아지는 폭이 너무 크게 보이면은 야 지금 그러면 그쪽을 들어갈까? 좀 이따 들어갈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83억을 코스피에 순매도를 하고 기관들은 518억을 순매도를 했는 것도 이런 식의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어제부터 기관들이 좀 팔았죠, 그렇죠? 기관들이 좀 팔아주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종목을 팔 때는 두 가지의 이유가 보통은 있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한 개밖에 이유가 없어요. 종목이 좋으면 사죠. 오를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좋아, 이건 지금 사면 더블인데, 그럼 사야죠, 그렇죠? 파는 이유는 종목이 안 좋아서 팔 수도 있습니다만은 야 얘보단 얘가 좋은데, 얘도 좋지만은 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얘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얘가 좋지만은 얘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돈은 한정이 있고, 그쵸? 돈은 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을 팔고 다른 쪽을 살 수도 있고 한쪽을 팔고 조금 지켜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죠. 저는 사실은 기관들이 요즘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좀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종목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종목을 좀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난 다음 다른 쪽을 아직까지 안 사거나 사려고 약간 입지를 하고 있는, 아까 이제 보셨던 리포트라든지 하는 부분도 한쪽으로 지금 몰려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지금은 그룹핑을 해야 돼요. 지금은 시장 안에서 뭐가 간다라고 했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완전히 히트를 칠 수 있는, 실적 시즌에서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 매매 방식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지금 6월 말에 와가지고 갑자기 막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6월 말에 와서 기관들이 지금 막 팔기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 시장이죠. 기관들이 지금 보면은 6월 중순, 6월 들어서 막 좀 팔았어요. 그렇죠? 3천억 팔고, 7천억 팔고, 1조 팔고, 조금 사준도 사다가 3천억 팔고, 8천억 팔고, 그렇죠? 이 팔았던 부분이 지금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 자체가 바뀔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종목 찾는 거는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거 일단 나중에 멈춰가지고라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강세, 그 다음 유지입니다. 0.73% 정도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코스닥은 우리가 기존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반등 자체는 얼마까지? 1033포인트 언제까지는 무조건 일단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일 되면은 부딪힐 것 같죠? 내일부터 시작해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부터 뚫고 가느냐 뚫고 가지 못하느냐가 걸리는 문제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한번 부러졌어요. 여기 부러진 거 보이죠? 지금 부러지고 난 다음에 타고 가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부러졌어요. 여기서 부러지고 난 다음에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돌파를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냥 내일 1033포인트를 그냥 찍어버리는 게 좋아요. 찍어야지. 찍고 몸통이 그 위에 올라가는 모양이 보여야지 추세선이 어떻게 될 수 있죠? 깨진 추세선이 아니라 이렇게 변형된 추세선으로 추세선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는 요 흐름이 꺾이면은 패턴으로 갈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닥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시장이 0.73% 올랐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야, 이 코스닥이 가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벌써 뚫었죠. 뚫은 지 오래됐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지가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옛날에 뚫었어요. 옛날에 여기죠, 그렇죠? 옛날에 언제 2021년 6월 16일에 뚫었기 때문에 얘는 뚫고 난 다음에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은 뭐 이제 뚫으러 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늦어요. 어차피 지금 코스닥이 늦는 중입니다. 오늘만 보니까 빠른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코스닥은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시장 안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거래량 많은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거래가 많았던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오늘 거래가 좀 많았어요. SK이노베이션이 거래가 좀 많은 모습이 일단 보였고, 오늘 4.6%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내용을 두고 보니까 전기차 호재에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하고 있고, JP모간에서 SK이노베이션의 목표가를 40만 원을 제시를 했다. 근데 JP모간 잘 못 맞추는데, 원자재 상량 사이클을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대부분 다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수소 관련된 종목분들도 오늘 올랐고, SK이노베이션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고, 유가 때문에라도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만은, 오르면은 일단 31만 8,500원 언저리가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어떻게 돌파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라고 하니까 얘를 차라리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는 요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 그쵸? SK 아이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 원래 그 SK 이노베이션이 분리막을 했었거든요. 분리막이라고 하는 거는 뭘 분리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2차 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쵸? 2차 전지가 있으면 양극재, 음극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양극재, 음극재가 섞이면, 그냥 섞이면 안 되니까 중간에 분리막을 넣거든요. 이 분리막을 하는 회사가 SK 아이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근데 시장 안에서 요즘 전고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고체가 되면은, 전고체가 되면은 분리막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왜 떼냈는지, 이게 지금 좋아져서 떼냈는지, 죽으라고 떼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SK 아이테크놀로지, 어쨌든 간에 지금 전고체가 나온 건 아니니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은 여타부타 뭐 재무제표 이런 걸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거라서, 일단은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2만 2,500원 타켓으로 잡아놔놓고 현재 이탈 가격은 16만 4천 원짜리가 됩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진짜 못 가요. 그쵸? 반도체 대장주는 못 가고, 예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좋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이 지금 캐파가 거의 100%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올라가는 부분은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더 생산하고 싶어도 더 생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 장비 시장이 되게 좋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순환매를 타면서 지금 한 번은 얘가 오르고 한 번은 제가 오르고 이러면서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소자업체들은 지금 반도체 소자업체들은 잘 못 오르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오르기 시작하면 이걸 돌파를 해야죠. 13만 원 돌파해서 올라가도 사실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렇죠? 계속 반등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저번에 얘기를 할 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요 음봉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는 대응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여기 안에 박스권으로 일단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박스권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언급해드렸어요. 주가가 오르면은 17만 3천원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17만 3천원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 모습 보이면 단기적으로 여기 안에서 박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전략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르고는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10분 번가에 들어가서 볼까요? 10분 번가에 들어가서 보면은 얘가 밀릴 때 얼마만 안 밀리면 되냐면 16만 500원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일단 한 번 더 뭐 17만 3천으로 가는 그 행보 자체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약간 좀 LG화학도 오늘은 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패턴으로 그냥 가고 있는 중이고, 삼성 SDI는 약간 의미가 있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르면 71만원 가격권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니까 참고를 해 두시고, 개인적으로는 오늘 현대건설이 약간 의미가 있을 뻔했죠. 의미가 있을 뻔했는데 5만 9천원 돌파를 해야지 안정세에 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시장 안에서 LG 플러스 됐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됐고요. 그렇죠? 됐어요. 그냥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가지고 있으면 그냥 홀딩이고, 그렇죠?
그 정도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눈에 띄는 것은 IE 테크놀로지. 이름이 입이 안 붙어. 그렇죠? SKIE 테크놀로지 이 회사 일단은 관심 가져 놓으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에 오늘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 많이 증가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이 오늘 강세 움직임 많이 보여줬는데 PCB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근데 심텍은 이렇게 박스예요. 이렇게 박스니까 이 박스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페스가 오늘 간만에 강세 움직임 보여줬어요. 네페스는 오늘이 사실은 약간 좀 걸리는 날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 오늘 돌파는 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는 일단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39,750원만 안 깨지면, 39,750원만 안 깨지면 크게 뭐 무리 없는 걸로 보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성 엔지니어링, SFA. SFA가 오늘 강세네요. SFA는 그쵸. SFA가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늘 5G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건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라고 많이 하시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산중공업부터 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핫했죠. 두산중공업 굉장히 핫했고, 개인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이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번에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상방으로 지금 원래는 이렇게 박스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흐름이 좀 부러지는 모습이 일단 좀 나타났어요.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2,400원이 안 깨지면 일단 홀딩 가능합니다. 22,4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3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번에 22,400원 위에서 반등을 할 때 1차적으로 얼마에서 27,000원 돌파 여부 일단은 관심 가져 놓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뭐 홀딩 가능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 보도록 하죠. GS는 사실은 지금 패턴 중이고 패턴이 아예 깨지거나 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제 지주회사들이 요즘 지주회사들이 비상장 자회사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서, 저는 지주회사가 이제 투자회사로서의 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나라의 지주회사가 처음 생기게 된 거는 순환 출자 구조 자체를 깨기 위해서 지주회사라는 걸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보니까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들이 괜찮은 회사들이 꽤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된 사업 자체도 사실은 돈이 한두 푼 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지금 비상장 자회사로 돼 있어요. 왜 비상장 자회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차피 환경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쪽 관련된 회사들이 캐파가 커지게 되고, 캐파가 커지면 IPO를 하겠죠. IPO를 하면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가 이익이 가장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주회사를 이제 투자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GS도 이제 그러한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깨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깨진 부분은 전혀 없고요. 지금 부분은 보면은 최근에 오르고 난 다음에 저점 부분은 일치가 되고 있죠. 저점 부분은 딱 일치가 되고 있고, 고점 부분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오면서 하락 직각 삼각형 정도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45,250원만 안 깨지면은 그냥 홀딩해도 관계없고요.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안 깨지면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죠. 어제 음봉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중간에 도지 일단 띄워놨는 그러한 상태니까 반등 자체가 아예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요번에 반등을 하면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선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한번 볼까요? 현대위아는 사실은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가장 못 오른 종목들 중에 하나죠. 가장 못 오른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충분히 얼마까지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장기 차트를 보고 계시는 건데 아예 오른 거 없죠. 지금 보시면 23만 4천 원 하던 회사가 19,0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10만 원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는 더블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롤링 하다가 가느냐, 이거에 이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요 추세가 안 깨지면 사실은 그냥 들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물량을 이게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간다라는 신호가 이제 뜨는 부분은 94,600원 정도로 보세요. 94,6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다 홀딩 하셔도 되고 94,600원이 깨지면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아까 얘기했는 거 똑같은 이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로 지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잖아요. 물건을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가 안 좋냐라고 하면은 회사는 지금 막 엄청 좋을 겁니다. 이번에 성과급도 엄청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요 박스권으로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면은 78,400원 안 깨지면 그냥 홀딩 78,400원 언저리에서 단기 추세 돌리면 추가 매수 가능. 주가가 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고점이죠. 여기 보이는 고점이 83,000 정도 되는데 83,00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그냥 정리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 들어가지고 뭐 엄청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좀 빠지고는 있는 그런 모습인데 크게 뭐 무리는 사실은 없어요. 왜 무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중요한 거는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폭의 기준 자체는 이전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하락폭입니다. 하락폭인데 60분봉으로 그냥 볼까요? 60분봉으로 봐야지 흐름 보시기에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60분봉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밀리고 있다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요걸로 잡히는 거겠죠. 요거를 일단 잡아보면 지금 반등이 50% 지점에서 반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뭐 들고 계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들고 계셔도 관계는 없고요. 여기에 지금 부분에서 추세, 위에서 떨어지는 추세 자체를 하나 더 꺼드리도록 하죠. 그렇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만 돌려내면 다시금 이전 고점 갈 겁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장기로 가져가시면 난 장기인데 라고 하시면 그냥 들고 가셔도 관계는 없고요. 관계는 없고 난 단기인데 라고 하시면 이번에 반등할 때 이전 고점 28,150원 못 뚫으면 그때 줄인다. 이렇게 하시고 전략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에이스테크 보도록 하죠. 에이스테크 보도록 합시다. 에이스테크도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고 이 추세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던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해낸 거예요. 돌파를 해낸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상방 흐름 자체가 완전히 깨졌냐? 아니죠. 깨진 거 아닙니다. 깨진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버틴다면 16,350원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 하셔도 관계없고요. 반등할 때 이제 21,000원 선을 돌파하느냐가 일단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장 정리를 일단 좀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조만간 큰 물이 한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목이나 업종에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올 수 있어요. 다른 쪽에서 올 수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오는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2차전지야. 무조건 반도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딴 데서 훅 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딴 데서 훅 오면은 대처 못하면은 당하죠. 대처 못하면 당하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중에서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다든지 하는 종목군들 그룹핑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그 그룹핑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룹핑 하는지는 앞서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죠. 원래는 이만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네? 뭐 이런 종목들 그죠? 그때 종목들 한번 그룹핑 하신 다음에 그 종목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나오면 산다. 종목을 살 때는 어떻게? 정말 가슴 뛰는 그러한 종목은 관심 종목.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오면 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